네, 인 뉴욕 시간입니다. 뉴욕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한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인사이트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동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이슈는 위워크 이슈입니다. 위워크 한때는 가치를 470억 달러까지 이제 받으면서 IT 기업 중에 유망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역사에 남은 몰락이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네. 헤드라인이 달릴 정도로 위워크의 몰락은 생각보다 급격했고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입니다.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을 사실상 전 세계에 알린 기업이기도 하는 위워크인데요. 위워크가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파산법 11조, 챕터 11이라고 하죠. 이에 맞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제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어려움이 커졌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파산을 막지 못한 사태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비드 톨리 위워크 최고 경영자는요. 위워크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해서 30억 달러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한때 470억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만큼 유망하기도 했고 향후 미래 경제에서는 이러한 공유 개념이 굉장히 확산될 것이다 라는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여러 수혜를 받은 기업이 있었던 반면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공간을 공유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것들이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실이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당연히 임대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료만 한 수십억 달러 이상 계속해서 못 내고 있었다라는 이슈까지 있었는데 결국에 이러한 위워크의 악성 임대 계약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면서 파산을 막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챕터 11을 시행함과 더불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50에서 100곳 정도가 임대 계약을 거부했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방향을 찾아보겠다라고 CEO가 직접 의견도 밝혔습니다. 자, 계약이 취소하는 일부 공유 오피스 빼고는 계속해서 한번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는 했는데 과연 위워크가 정말로 재생에 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위워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역사에 남을 몰락이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법인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영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이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는데 그 외 여러 국가, 대한민국에도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오피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렇게 이슈가 있어 왔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산보호의 대상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게 맞지만 영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리고 영국에서 위워크에 임대를 해준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영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위워크의 몰락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워크의 영국 법인은 런던에서만 약 36개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수로만 따지면 5,620평에 달하는 큰 규모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런던에서 위워크에 임대를 해준 건물주들은 이러한 파산보호 여파가 영국으로 미치진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단은 위워크에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약속대로 지켜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손정희 비전펀드 CEO입니다. 자, 소프트뱅크를 이끌면서요. 많은 신규 기업에 투자를 했었던 손정희 회장이 이번에 위워크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만 약 137억 달러 또 한국 돈으로 따지면 17조 원에 달하는 돈을 받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워크의 파산 후폭풍이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사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한번 정말로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사례가 좀 단순히 돈을 넘어서 손정의 투자 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이슈는 위워크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틱톡 이슈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제 즐겨 쓰는 앱이잖아요. 틱톡이 짧은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인데 틱톡 오너인 이제 바이트댄스가 VR 사업부 직원을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틱톡은 잘 나가는데 VR 쪽은 좀 부진한가 봐요. 네, 뭐 전 세계에서 숏폼 동영상 기업으로는 가장 큰 기업이죠. 틱톡입니다. 틱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명이 바로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인데요. 바이트댄스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숏폼 동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VR, 즉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올해는 이 AI, 인공지능이 워낙 큰 화두가 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은 무척 높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틱톡의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도 AI 붐이 아닌 이전에 VR 시장에 맞춤형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투자한 금액만 100억 위안 이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트댄스가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성장,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그리고 투자도 크게 감축시킬 것이다라는 전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 이 바이트댄스는 피코라는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쉽게 말하면 메타가 퀘스트를 만들고 있는 오큘러스를 인수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VR 하드웨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큘러스의 퀘스트 3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바이트댄스가 피코를 통해서 경쟁에 나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 인수 이후에 이 회사가 주로 소프트웨어, 즉 컨텐츠 등을 생산하는데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이 확보되어야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메타버스와 AR, VR 시장에 대한 산업의 성장이 더뎌지면서 투자 대비 제대로 된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약 1000여 명이 되는 피코 직원 중에서 조만간 수백 명가량이 잘릴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바이트댄스의 고민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AI 시장이 핫해지면서 오히려 이 VR 시장에 좀 침체기를 맞은 거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VR 헤드셋 같은 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올해 2분기에 VR 헤드셋 출하량이 좀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AI 시장의 성장에 역효과를 받은 것이 바로 이 VR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물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신작이죠. 퀘스트 3를 내놓으면서 여전히 이 VR 기기 시장에서는 시장을 지켜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사명이 원래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에서 메타라고 바꿀 만큼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자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 VR 시장에 대한 투자 많이 줄이고 있고요. 오히려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IDC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 2분기 시장을 기준으로 VR 헤드폰의 출하량이 4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뿐만 아니라 시장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VR 기기의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손실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VR 시장이라는 것, 메타버스 시장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닌 게 중장기적으로 언젠가 타이밍이 오면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첨단 VR 기기를 곧 출시할 예정인 만큼 이 애플의 기기 출시가 시장의 성장에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타도 이제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를 축소한 거를 보면은 과연 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 또 생기는 시점이긴 하네요. 이렇게 글로벌 이슈 인 뉴욕 통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